네바다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샘 브라운은 공화당을 선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정치행동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그 기금의 대부분은 그의 실패한 이전 캠페인의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선거 자금 기록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후보자들에게 기금의 7% 미만을 기부했는데 한 선거 자금 전문가는 팽을 슬러시 펀드로 비유했습니다. 브라운은 이 단체가 공화당이 의회를 탈환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2022년 7월에 듀티 퍼스트 펜을 결성했습니다. 한 달 전, 브라운은 신생 선거운동을 위해 인상적인 $440만 모금한 후 공화당 상원 예비선거에서 아담 막살트에게 패했지만 그의 선거운동은 $30만 이상의 빚을 남겼습니다. 이제 브라운은 상원 공화당의 최고 신병으로 네바다주에서 다시 출마합니다. 전직 육군 대위였던 브라운은 그의 패긴 듀티 퍼스트를 시작하면서 높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으로 우리는 사회주의 민주당을 물리칠 것입니다. 헌법에 대한 책임과 국민에 대한 봉사를 믿는 공화당을 선출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DUTYFIRST 운동에 맞서세요. 그는 팽을 발표하는 트윗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사회주의 의제가 11월에 승리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공화당은 우리의 헌법을 지키고 우리의 보수 원칙을 수호하는 데 계속해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브라운은 2022년 7월 팩의 출범을 위한 첨부된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팩는 단지 $91,500인 소액을 모금했고 그들의 돈의 대부분인 $55,000를 브라운이 넘겨준 상원의원 선거 실패로 인한 부채를 갚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선거 자금 전문가들은 CNN에 이것은 법적인 회색지대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된 $90,000 중 단 $6,000만 네바다주 공화당 후보자 위원회에 진출했습니다. $1,000에 대한 추가 지불은 마크 로버트슨 의회 후보자에게 기부금으로 직접 하는 것으로 기재되었지만 그의 집에서 후보자에게 지불된 금액은 그의 위원회가 아닌 직접 지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신 듀티 퍼스트 펜은 12개 이상의 부채를 지불했습니다. 총 $23,000가 브라운의 상원 선거운동이 사용한 웹사이트와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사용되었습니다. 1일 $2는 실패한 선거운동이 신용카드를 갚는 데 사용되었고 $3,000는 신용카드 이자 비용으로 추가 지출되었습니다. 듀티 퍼스트는 브라운이 이전에 텍사스 달라스에 살았던 곳 근처의 컨트리 클럽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부채일 $200,000를 갚고 2014년에 주 하원의원에 출마했습니다. 브라운 선거운동의 대변인은 CNN에 보낸 이메일에서 시설 사용료는 샘의 선거운동 지지자들이 주최한 모금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FEC 제출 자료를 보면 브라운이 현재 이전 선거운동의 잔여 부채 $8,000,000에 대해 다투고 있으며 대변인은 적절한 시기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쟁이 되고 있는 부채의 대부분은 브라운의 이전 선거운동이 사용한 직접 우편 서비스를 위한 것입니다. 듀티 퍼스트 펜은 또한 결국 브라운에게 개인적으로 위원회들을 빌려준 $70,000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브라운의 캠페인 대변인은 팩의 지출을 옹호했습니다. PAC는 네바다주에서 보수적인 후보들을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2022년 총선 동안 네바다주 연방 경선의 모든 공화당 후보에게 기부함으로써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CNN이 듀티 퍼스트 팩의 FEC 제출 서류를 분석한 결과 모금된 모든 돈 중 7% 미만이 후보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브라운의 개인 대출, 팩과 브라운의 캠페인으로 떠나는 빚, 그리고 지출을 고려할 때 팩 자금 중 2022년에 팩 자금의 2% 미만이 후보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빚으로 쓰지 않은 돈은 다양한 컨설팅 및 디지털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팩는 마크 아모데이 공화당 하원의원의 승리형 캠페인에 기부한 것보다 많은 $1,090를 저장 장치에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브라운은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후보자들에게 팩의 기부금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네바다주에서 민주당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라고 그는 팩의 출범을 알리며 이메일에서 덧붙였습니다. 팩의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50 이하를 기부한 풀프리 기부자들의 것이었습니다. 2022년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브라운은 네바다주에서 출마한 여러 후보자들에게 기부를 발표했습니다. FEC와의 기록에 따르면 하원 후보자들에 대한 2022년 기부는 10월 30일에 이루어진 반면 낙사앱스의 상원 선거 캠페인은 9월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뷰티 퍼스트 팩는 네바다주를 위해 싸우는 보수주의자들을 사랑스럽게 지지합니다. 라고 그는 2022년 11월 7일 기부한 후 트윗에서 말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원을 되찾기 위해 일하는 4명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기금을 기부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을 지지하는데 합류하세요. 이후 11월 말 네바다주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한 인터뷰에서 2022년 중간 선거에 이어 브라운은 팩의 일을 강조하며 선거 주기 사이에 계속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주기를 위해 우리의 모든 공화당 의원들을 모금하고 지지했습니다. 라고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이 주기를 위해 모든 공화당 의원들을 지지했습니다. 라고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브라운은 따라서 민주당 의제와 그들의 대표성에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뷰티 퍼스트 지지자들과 우리의 임무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공화당에 상기시킬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선거 자금 전문가 CNN은 브라운이 보수 후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뷰티 퍼스트 팩을 마케팅하는 것은 브라운이 마크에서 오래된 선거 자금 부채를 갚는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팩과 이전 선거운동의 오랜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을 때 정치 후보들을 지원하는 한 가지를 팩의 기여자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라고 커먼 코즈의 정책 담당 부사장이자 FEC 위원장의 전 고문인 스티븐 스풀딩이 말했습니다. FEC는 해당 후보와 매우 비슷한 상황을 가진 다른 후보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자문 의견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폴딩은 선거운동위원회와 팩 사이에 부채를 이전하는 것은 선거재정법에서 회색지대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의 경우 그의 후보위원회가 그의 출마와 관련된 팩인 샘 브라운 팩로 말려들었는데 선거재정 전문가들은 이것이 후보들을 위한 공통적인 책략이라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게 이상하게 떠오른 것은 브라운이 샘 브라운 팩을 종료하고 자신의 미상한 대출금과 부채를 뷰티 퍼스트 팩로 이전했다는 것입니다. 브라운의 2024년 후보위원회인 네바다주의 샘 브라운은 이전 위원회와 이름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FEC 제출이 있는 완전히 새로운 위원회입니다. 2023년 7월에 구성된 이 위원회는 뷰티 퍼스트 팩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이전의 선거운동 부채와 대출금으로 남은 $27만 1천 갚아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샘 브라운은 너무 많은 다른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후보자들에게 돈을 거의 주지 않았고 대신 자신의 팩을 비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라고 시민 참여를 위한 기금위원회의 전무이사인 포레스 나이언은 말했습니다. 많은 기부자들이 자신들의 돈이 브라운과 같은 다른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화가 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